올 시즌 상반기가 사실 평준화라는 얘기가 많이 드는데요. 상향 평준화가 된 건지 아니면 하향 평준화가 된 건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사구라든지 에라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팬들이 더 울분을 하고 우리가 야구에 종사하는 사람, 야구인들도 야구 선배들도 혀를 차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뭐 유순철 위원님이랑도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그 좁아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도 있었죠.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동일하게 소화하고 있는 동일 외국인 투수의 기록이 그 9이닝당 볼넷 비율이 떨어진 선수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좀 좁아지긴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다시 넓어졌어. 아니 그것도 그런데 나 정말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타사구가 늘었어. 타사구가 늘어서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졌다고 이야기를 해. 실제로 좁아졌어. 네. 팀 타율은 떨어져. 근데 또 네. 왜 뭐냐고 이게. 뭐 저는 야구는 언제나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수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나 혼자 네. 독박 쓰고 그런 빠지겠다. 그건 아니고요. 난 당신을 항상 비겁해 보는 이유가 그거야. 아니야, 이제 저는 거기서도 이제 볼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거기서 일단 KBO 리그의 40년 역사상 최고의 천재 선수 2명이 등장을 했어요. 이정우, 강백호. 이 두 선수를 지금까지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어떤 선수들도 이 두 선수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기록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계속해서 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고 많진 않지만 사실 우리 리그의 투수들의 선발 투수들의 그 스피드가 조금 일본의 발전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이 폭이 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선발 투수의 공이 조금 빨라졌다. 조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빨라졌다라는 점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 괴물 투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뭐 지금 심준석 선수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뭐 이 선수도 좀 아니 그 진흥고등학교 문동주 선수도 154km, 155km. 네, 문동주, 심준석 뭐 이런 선수들. 그 과거에는 150km 던진다는 애들 그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는. 네.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인기가 좀 유의미하게 올라갔어요. 사실 굉장히 미국 내에서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메이저리그가 가장 좀 위상이 낮았거든요. 가장 낮았는데 올 시즌에 일단 이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게레로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좀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리그 인기가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 MLB TV 구독자 수도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나타내는 게 뭐냐? 리그의 인기를 좀 리그 전체의 위상과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슈퍼스타급 선수의 존재, 그리고 역시 이건 뭐 투수 여러분한테 뭐 실망감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데일리 플레이어였다. 미국의 예에서 보면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타자가 뭔가 이 붐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거든요. 조금 돌아봐도 과거에 메이저리그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가 있어요. 바닥을 쳤던 인기가 다시 올라간 시점은 물론 이 시기의 선수들은 이제 그 약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게 좀 부정되기도 하지만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가 두 선수가 불러일으켰던 그 홈런 레이스, 그때 우리나라도 역시 그 이승엽 우즈, 심정수 이승엽, 그러면서 우리나라 리그 인기가 그때도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계기도 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백호, 이정우 선수의 가치가
뭐 내년 시즌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리그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하양 평준화 얘기하다가 슈퍼스타까지. 잠시 네, 슈퍼스타가 나와야 돼요. 아니 나와야 잠시 돼. 한쪽으로 셀 수도 있는 것이 PD가 뭐 어쩌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아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그 방송국을 하나 차려 그러면 아니 근데 되지. 많이 컸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방송국 하나 차려 그러면 우선 1위 팀이 지금 KT인데요. KT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5선발이 너무나 잘 돌아가 줬다는 거지. 물론 거기에 뭐 소영준 선수가 조금 부진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소영준 선수가 제3선발, 2선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선발 역할을 해줬다고 한다면 올해도 5선발을 한다고 해도 퓨처스에 갖다 내려오기는 하지만 선발 로테이션에서도 상대가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5선발이 됐어도.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유한준 선수와 박경수 선수가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격에서 좋은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득점권 타율도 좋고 출루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발 투수와 이 공격력이 잘 맞물려서 지금 KT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요. 정확히 제가 통화를 재현해 드리면 2월 초.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올해는 KT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야, 경수랑 한준이랑 나이 안 먹냐? LG의 강점은 뭐가 있는지. LG의 강점은 투수력이죠. 당연히 투수력이죠. 이것도 이제 그 세이버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LG가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투수력과 수비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에 LG 트윈스의 투수력이 한 달 전까지 최근 한 달 정도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왕조 시절의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력 이상이었어요. 지표 보여주는 것들이. 근데 이제 공격이 조금 좀 풀려야.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 들어가서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새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죠. 예, 이승엽 위원도 그러고. 투수력은 좋다고 보면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볼 때는 투수 중에서도 김대휘 선수. 김대휘. 공격에서는 신인 선수들. 그러니까 무명 선수들이에요, 일단. 뭐 홍창기 선수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무명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작년에 디토를 놓고 올해 완전히 만개를 하고 있는데 홍창기, 문보경, 이영빈 이 세 선수가 결국은 LG를 지금 2위를 유지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요. 삼성이 3위까지 올라갈 거는 어떤 강점이? 거기는 작년하고 크게 전력이 변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 그냥 피렐라 선수 하나 와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온 거예요. 원태인 선수와 백재현 선수가 작년보다 좀 더 나아졌고 원태인 선수는 작년에 초반에 좋았다고 좀 전혀 안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걸 좀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거. 삼성 라이온즈 제가 2년 전에 3위 야수들로 보면 3위권 아니라는데 그걸 증명을 못 해줬는데 이제 와서 피렐라 선수 한 선수 들어오니까 바로 3위 안에 들어가 이제 2년 만에 제 진실을 알아줘요. 근데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선수들 아무도. 그게 바뀐 게 없어요. 오디엘 선수도 사실은 늦게 들어 오디엘 선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혼 없는 거 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아니, 이야기해라. 피렐라 선수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고 우리 선수들이 오죽하면 피렐라 선수 뛰는 걸 보고 존경스럽다 그래. 그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경기장에서 저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올해 이승엽 위원이 삼성 라이온즈 2위권이라 그랬죠. 숟가락 얹은 거고 이승엽이 이러고 2위권이라 그랬는데 삼성 팬들이 우리를 우롱하냐 막 이러고 아니 이승엽 위원이 왜 우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전력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위권 가운데서는 뭔가 좀 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은 삼성이다. 신인왕 레이스 한번. 지금은 3파전. 네. 이의리, 오원석, 문보경 이렇게 3파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의리와 오원석 선수는 결국은 승수와
평균 자책점에서 나눠질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둘이 지금 가고 있는데 평균 자책점은 이율 선수가 조금 더 낮고 이원 선수 높은데 두 선수는 그렇게 갈릴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타자로서의 견줄 만한 선수는 문배경 선수다. 저는 문배경 선수를 높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스윙 스피드 파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좋기 때문에 또 포지션이 지금 김민성 선수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LG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 보호 선수가 오면 1루수를 한다고 한다면 3루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기까지 했던 모습이 그대로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더 좁은 좋을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장 그래도 앞선 선수는 확실히 이을이 이율 선수로 봐야 되겠죠. 네. 이일이 맞죠. 네. 앞서 있는 건 이일이가 맞아요. 참 긴 브레이크를 맞게 됐는데요. 사태들도 진정이 되고 어떻게 좀 판도가 어떻게 될지 한마디씩 해줘. 진짜 모르겠는데. 이번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팬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선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팬심을 억누를 수는 없고 그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구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골머리 생각을 해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야구를 대하고 팬을 대하다 보면은 또 등을 돌렸던 팬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순팬 나왔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